안녕하세요, 콩군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그래픽카드 브랜드별 특징입니다. 고르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도 잠깐 했었고 이거를 30 시리즈가 출시가 돼서 예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슬슬 채굴락 버전이 나오고 채굴 시장도 좀 침침해져서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그래픽카드를 구할 수가 있어서 그래픽카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재미봉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죠. 채굴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그래픽카드를 판매를 하다가 채굴장에서 안 먹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물건 밀어내는 곳이라든지 그래픽카드랑 같이 끼워 팔기 식으로 판매하거나 채굴 한창일 때는 조용히 다 채굴장에 납품을 하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물건이 솟아나는 것도 있고 이게 총판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유통사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막았던 곳도 있고요. 이런 열받는 부분이 많지만 오늘 내용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가고 편집할 때도 내용들을 많이 드러내는데 조금 지겹더라도 길게 가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브랜드별 특징은 30 시리즈 기준이고요.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랑 소위 말하는 컴덕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만들었고 구별하기 쉽게 티어를 정해서 1티어부터 3티어까지 나눠서 왜 이렇게 선정을 됐는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0 시리즈 기준이라는 건 고사양 그래픽카드에 관해서란 얘기고요. 1660 슈퍼나 2060, 1650, 1030 같이 아직까지 좀 쓰이지만 좀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은 브랜드별 특징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저런 보급형 라인업에 속하는 그래픽카드들은 애초에 발열도 심하지도 않고 MSI의 라이트닝, 슈프림, 갤럭시의 헤로브 프레임, 에이수스의 스트릭스 같은 각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위 라인업들은 저런 브랜드에서는 나오지 않고 고가의 그래픽카드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이 고가의 그래픽카드들에서 사실 브랜드별 특징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게임만 잘 되면은 돼. 하지만은 내가 고르는 그래픽카드가 조금 이상한 거일까봐 한번 클릭해 봤다 라고 하시면 사실 브랜드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랜드별로 AS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컴덕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브랜드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웬만한 수입이 되는 제품들은 자연적으로 고장날 일은 웬만큼 해서는 없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픽카드를 뜯어서 써멀 제도포를 해야겠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뜯어도 AS가 되는 브랜드가 있고 안 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브랜드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웬만한 컴덕이라도 직접 이렇게 뜯어서 써멀 제도포는 추천을 해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무상 AS 기간 중에 자연 사망하거나 조금 이상이 생기는 거는 어느 브랜드를 사셔도 AS가 조금 빠르게 되냐 늦게 되냐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특정 브랜드를 AS를 맡겼는데 오래 걸리고 불친절해서 기분 나빴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정 브랜드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불친절한 거는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AS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순하게 성능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3070 라인업이면은 최상급인 슈프림이나 가장 저렴한 브랜드의 보급형 3070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온도랑 소음이 가장 크고 성능도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게 실사용하면서 이 성능의 차이를 느끼긴 힘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래픽카드 브랜드를 고르는 가장 큰 요인은 디자인과 그 회사만의 감성, 마감, AS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게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초점을 두시고 특가 뜨는 제품으로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고민은 조금 해보고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각 브랜드별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티어부터 갑시다. 지금 현 상황에서 1티어라고 하면은 반박할 수 없이 에이수스인데요. 원래 매니아층도 많은 브랜드였지만 기존의 로얄클럽 AS가 너무 좋지 않아서 선호하지 않았던 브랜드지만 인테겐 컴퍼니에서 유통과 AS를 다 진행을 하고 이번 30 시리즈는
뭐 한국에서만 출시된 버전인 KO도 그렇고 뭐 터프, 스트릭스 같은 모든 라인업이 성능과 디자인도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가격 측정이 엄청 공격적입니다. 원래는 에이수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 브랜드여서 가격이 엄청 비쌌었는데 일단 지금은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고 있어요. 이번에 70ti, 80ti도 출시 특가 이벤트로 가격도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성능에서 AS, 가격, 브랜드 이미지까지 뭐 이런 공격적인 가격이 계속 되면은 그래픽카드 쪽에서는 부동의 1티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티어 제품이라고 하면은 MSI입니다. 일단 MSI 그래픽카드는 꾸준하게 계속 좋았어요. 뭐 여기도 프리미엄급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소 AS가 좋지 않다는 평이 있었으나 트윈 프로저나 트리오 같은 상위 라인업은 디자인도 잘 나왔는데 성능까지 좋으니 비싼 가격임에도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30 시리즈에서 슈프림이라고 그 트리오보다 더 윗단계 라인업이 새로 출시가 됐고 뭐 이게 성능도 그렇지만 디자인이 되게 잘 빠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MSI도 에이수스랑 똑같이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3070 Ti 슈프림이 90만원대 특가가 풀리기도 하고 안 그래도 이게 비싸도 잘 나갔던 제품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뭐 안 살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AS를 포함하더라도 1티어로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 1티어는 이렇게 투탑일 것 같고 2티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MSI랑 에이수스가 1티어면은 기가바이트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가바이트는 2티어에 넣었습니다. 뭐 성능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능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이 세 브랜드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티어로 넣은 이유는 뭐 최근에 사건도 있었지만 일단은 가격이 가장 커요. 에이수스랑 MSI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1티어긴 한데 뭐 가격까지 포함한다면은 취향에 따라서 손이 가든 안 가든 할 것 같아서 2티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티어 제품들은 이렇게 되는데 다음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갤럭시입니다. 일단 특징이 가격이 쌉니다. 애초에 마케팅 비용을 물건 가격에 태워서 준수한 성능에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브랜드이고요. AS도 훌륭합니다. 뭐 보편적으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가장 좋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텍인데 특징이 확실합니다. 보급형인 엣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 대비해서 그래픽카드가 엄청 작은데 펜 속도도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고 조용한데 성능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상위 라인업인 홀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때문에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성능 면에서는 그닥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가격은 이번 30 시리즈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저렴한 편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AS 기간이 5년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게 옆나라인 일본에서는 AS 1년짜리 그래픽카드랑 2년짜리 그래픽카드 살 때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5년 무상 AS면은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없고 조탁, 갤럭시, EM텍 이렇게 AS 3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AS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EM텍인데 성능은 여기 펠릿 제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산을 펠릿에서 해서 그 EM텍 로고만 박아서 공급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성능은 항상 괜찮아요. 뭐 AS도 좋고요. 그래픽카드를 사면은 EM텍 같은 경우에는 비닐 밀봉이 되어 있는 점도 괜찮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펠릿 그래픽카드 디자인은 취향이 조금 갈릴 것 같아요. 뭐 솔직하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좋진 않아요. 안 살 것 같아요. 펠릿 같은 경우에도 ST컴이 유통을 해서 AS도 괜찮고 뭐 여기랑 여기는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티어 제품들인데 뭐 3티어 제품이 뭐 성능이 여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조금 3티어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컬러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티어에 넣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보급형 라인업인 토마호크는 좀 디자인도 그렇고 좋지 않긴 한데 뭐 울트라나 어드밴스드, 불칸까지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준수해요.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AS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버원인 그래픽카드 브랜드고 애초에 브랜드 자체가 중국 브랜드다 보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3티어로 측정을 했고요. 근데 막상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좀 뭐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평균적인 가격이라서 3티어로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이너드인데 뭐 성능은 여기 이렇게 똑같고요. 디자인도 뭐
똑같겠죠. 왜냐면은 펠릿 자회사가 게이노드고 D&D컴 자체에서는 뭐 여러가지 AS 관련돼서 정책이 괜찮은 게 많아요. 뭐 고객 과실이라도 AS를 해준다는 점이라던가, 뭐 받은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고장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준다던가, AS 정책은 괜찮긴 한데 AS를 담당하는 그 회사가 조금 평이 좋지 않아서 3티어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노3D도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뭐 가격도 여기도 저렴한 편이고, 근데 여기는 뭐 상위 라인업이나 뭐 보급형 라인업이나 딱히 성능 면에서 튀는 제품은 없고, 디자인도 상위 라인업은 괜찮은 편이죠. 뭐 보급형 라인업은 조금 좋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괜찮은 브랜드지만 상위 제품을 이 제품으로 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3티어로 넣었습니다. P&I도 마찬가지로 뭐 런칭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서 정보도 많이 없긴 하고 라인업도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라인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브랜드는 저는 마찬가지로 안 쓸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티어에 넣었습니다. 에브가 브랜드 언급을 안 했는데, 에브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유통된 지 얼마 안 되고 에브가에서 뭐 한국은 큰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유통되는 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상봉 시리즈는 뭐 채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건 확실하게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브랜드이고, EM택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뭐 비닐로 랩핑되어 있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지도로 따지면은 뭐 거의 3티어 제품인데 성능은 또 1티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또 저렴하지도 않아서 그냥 2티어인 EM택이랑 중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티어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크고요. 지금 상황 기준에서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가장 큰 요인을 택하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 이미지랑 그리고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보편적인 시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픽카드를 구입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고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